양극화가 더 심해진답니다. 고소득층은 교육에 지출을 더 늘리고 저소득층은 의식주에 지출을 더 늘린답니다. 짙어지는 양극화라고 하는데 아마도 앞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은 더 암울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1일 총선이죠. 총선 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아마 너도 나도 많이 몰락하고 많이 망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꽤 많이 생기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돈, 대충격, 대아비규환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 옆에서 어깨너머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되게 경제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주 건전하게 그 위기를 극복했던 선진국입니다. 한국은요, 앞으로 벌어지는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많이 몰락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거죠.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사람들이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집을 갖고 있으면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 7천, 4억 8천 대출 받아놓고 대출 금리가 뭐 6%인데 뭐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 해가지고 뭐 1억씩 벌고 1억 5천씩 벌면 뭐 월 300 이자 내는 게 뭐 버틸 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계속 가능할까? 6개월짜리 변동금리다 뭐 이러면은 더 답이 없는 거죠. 뭐 질렀다. 뭐 평생 살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죠. 근데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깝깝해지는 겁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금방금방 뭐 되는 거 없습니다. 금방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됩니다. 많이 무서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저소득층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 중에 상당수는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강남에 잘 사는 집, 부잣집에 별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가 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큰 목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이 굴러가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피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가정은 무난하게 살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쉽고 만만하게 덜컥 잘못된 판단을 했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현명하게 잘 생각해야죠.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려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한다?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꽤나 무섭다라는 거. 꽤 잔인하게, 잔혹하게 세상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1분기 가구의 소득이 0.7% 줄어서 112만원, 5분위는 4%가 늘어서 월 평균 1084만원이랍니다. 참 대단하죠. 고소득층은 오락하고 문하고 교육 지출을 늘리고 저소득층은 고물가의 허리띠를 더 쪼고 있답니다. 계층이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고요. 부모가 힘들게 살면 자식들까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은 쪼그라들고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소득 감소하고 고물가 상이 맞물리면서 저소득층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고소득층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아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참 씁쓸한 얘기죠.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숫자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야죠. 우리의 삶이 어떨지는 차분히 조용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빡셉니다. 참 대단하죠. 5분위의 소득이
1084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지출을 492만 원을 해도 절반 이상이 남죠. 500 이상이 남습니다. 참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근데 일본인은요. 111만 원 벌어서 123만 원 쓴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나네요. 참 씁쓸하죠.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가, 교육 지출의 격차가 크답니다. 부의 대물림이 더 공고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이는 나이 들어서도 금수저로 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만약에 살고 있는 내 삶의 수준이 만약에 좀 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바짝 엎드려서 최대한 저축을 좀 더 하면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마냥 잘 되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확실한 거 없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정말 잘 끼고 잘 움직일지 아닐지 확신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가고 또 가고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더욱더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되고 저소득층은 더 힘들게 산다라는 거. 이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사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따져보고 더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지표만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들은 또 괜찮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잘 봐야죠. 잘 따져봐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명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기다려보자고요. 부지런히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그래야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보자고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속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계층 이동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